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4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배나은 활동가고요. 문화회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우리 순위가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가 네. 있던데 몇이라고요? 주말에는 92인 것까지. 92. 120이 어렵네. 100입니다. 아, 100이에요 오늘은? 100. 다 그런 거 기록해 놓으세요. 재밌네. 100일인 그게 기록을 안 해놔도 우리 팟빵 아이디에 다 표시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네, 매일매일? 그래프. 네. 어머나 그렇구나. 민주언론 시민연합 활동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입니다. 언론 모니터 활동가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는 활동가입니다. 평소에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다. 둘, 뉴스를 보면서 투덜거림이 잦다. 셋, 시끄러운 사안이 터지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한다. 넷, 불만이나 시시비비를 글로 잘 정리한다. 서류 접수는 6월 15일 저녁 6시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민원연 이메일 ccdm1984@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련 홈페이지나 전화 02-392-0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방송 네, 토요일이 60항쟁 30주년이었고 하루 전인 금요일이 이제 이한열 열사 30주기였죠. 그래서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촛불 혁명의 힘으로 이 집권하게 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처음으로 60민주항쟁 공식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의미가 있고 이번 이한열 열사 30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종창 씨라고 알고 계시죠? 그때 피격 당시에 이한열 열사를 부축했던 분의 그 실시간 그때 그 당시 사진이 그때 당시 특종 사진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이번 30주기 직전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뭐 그 김대중 박물관인가요? 그곳에서도 몇 가지 사진 이게 처음으로 공개하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번에 60 민주항쟁 행사는 많은 이 볼거리가 있었고 또 더더욱 의미가 새로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송사들이 어떻게 또 오늘 신문사도 해주시겠지만 어떻게 이제 이걸 다뤘느냐.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보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60항쟁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뭘 잘못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공인된 민주항쟁이고 그리고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온 국민이 참여했던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딱히 내가 짚어야 될 문제점이 있을까 했는데 이게 또 잘못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자, KBS와 MBC가 놀랍게도 이한열 열사 30주기였던 금요일에 관련 보도가 없어요. 30주기. 왜냐하면 이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보도하기 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금요일날 30주기이기 때문에 30주기 추모 행사를 하고 그때 최근에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이종창 씨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나와가지고 다들 한마디씩 하시고 또 시민들과 함께 묵념하고 네. 또 굉장히 이 엄숙한 분위기 또 슬픈 분위기가 연출되고 이만큼 그림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보도하기 되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SBS, JTBC, TV조선 채널 이 모든 다른 방송사들이 그 새로 공개된 사진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기획보도처럼 했단 말이죠. 그날 당시에 30년 전 6월 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MBC에 안 준 건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게 그냥 못 들어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추모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가버리는데. 금지. 요새 KBS 지금. 요새 공영방송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래도 보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보도를 해야지. 사진이라도. 네, 사진. 왜냐면 처음 공개된 사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참 그래서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TV조선은 이거를 미니 다큐 형식의 판포커스라는 코너 아시죠? 네. 아마 알만한 아는 분들은 아실 만한 영화 같이 만든. 네, 영화 같이 이렇게 미니 다큐로 만드는 판포커스라는 그 코너가 항상 있어요. 선거 기간 때는 항상 이게 아주 악의적인 비방 보도나 굉장한 왜곡 보도에 자주 사용됐던 그런 방식인데 그걸로 아주 또 괜찮은 보도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TV조선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사실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KBS, MBC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네. 하지만 아예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6월 10일 민주항쟁 당일날 어떻게 했느냐. 이날은 보도가 나오긴 나왔어요. 두 방송사에서. 자, KBS는 마치 그 전날 이한열 열사 30주기에 보도를 안 낸 게 굉장히 찔렸는지 무려 5건이나 60민주항쟁에서 5건이나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들도 그 이틀간 총보도로 합치면 5건 정도가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금요일 이한열 열사 30주기 한 2건 그리고 60민주항쟁 3건 이틀간 해서 5건인데 KBS는 6월 10일만 5건을 낸 거예요. 몰빵했구나. 네, 몰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어제 보도 안 된 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막 5건이나 내고 다른 방송사들이 내지 않는 그 60민주항쟁의 현대사적 의미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우리가 다져야 될 의미 이런 보도도 내고 말이죠. 아무튼 성의를 보였어요. 근데 MBC는 꼴랑 한 건. MBC가 딱 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기념식 보도만 내고 말았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사실 잘못한 거예요. 다른 방송사들이 기본적으로 2-3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기념식 한 건, 그리고 저녁에 시민들이 한 기념행사 한 건.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보도죠. 왜냐면은 시민들이 참석한 기념행사는 행진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추모를 다시 한번 하기도 하고 이게 정부의 공식 행사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요. 또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 노조들 참석해서 또 다른 목소리 내고요. 충분히 보도할 만한 역시 가치가 있지만 MBC는 공식 기념행사만 보도하고 퉁쳤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MBC는 이한열 열사 그리고 60민주항쟁 합쳐서 이틀간 한 건밖에 보도를 안 낸 겁니다. 사실상 보도를 안 낸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보고서 제목을 침묵이라고 뽑았습니다. 대단하지 네. 않아요? 근데 30주년인데 29주년도 아니고 대단한 것 같아. 게다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야 배짱이 보통 네. 배짱이 아니야. 이 정도 되면 MBC 마음 먹은 거죠. 배째라는 거죠. 네. 우리는 집회 거부지 집회란 집회는 다 싫다 이거지. 우리는 집회나 민주주의 운동, 뭐 민중의 60항쟁도 싫다 이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집회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일어난 어떤 그 민주화 운동도 자기네가 볼 땐 그냥 다 집회인가요? 네. 그냥 네. 불법 뭐 또는 빨갱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뭐 탄기국 뭐 옛날에 보도 많이 해줬는데 뭐 네. 그러네. 또 그거 네. 해주는구나. 탄핵당했을 때 또 열심히 해줬죠 또. 탄기국 네. 얘기 얼마나 열심히 해줬어요. 네, 보수 집회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칭찬했었던 태극기 집회가. 네, 나뭐 그런 게 그렇게. 네. 3월 10일 MBC 뉴스 이번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계속됐습니다. 보수 세력을 광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주최 측 추산 누적 참가자 1,500만 명, 19번에 걸쳐 펄럭였던 태극기의 물결은 대통령 퇴진을 막지 못했지만 보수권 집회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권 집회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그런 멘트가 공영방송 멘트 그 보도로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네. 아무튼간에 MBC가 그런 행태로 보였습니다. 그게 KBS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민주항쟁의 현대적 의미. 이 보도가 뭐냐면은 지금 87년 체제라 그러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체제를. 제도적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화가 갖춰진 때였습니다. 그 87년 체제의 한계를 짚어보는 보도예요. 나름대로 되게 취지가 괜찮은 보도예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민중의 힘으로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이후 탄생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87년 체제. 6번의 평화적 정권 교체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내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지만 한편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한편으론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등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87년 체제의 한계다. 이제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될 때가 왔다. 절차적 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도적 개선은 물론 경제 불평등과 이념,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원하는 게 뭐 있어.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만약에 원하는 게 있었어. 네, 만약에 KBS가 개헌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보도해서 했으면 이건 정말 나쁜 보도예요, 사실. 완전 정치적 여론몰이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더 나쁜 놈들을 얘기해 드릴까요? 대박이다 진짜. 60 민주항쟁 이날 여야가 입장을 내잖아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개헌해달라 그랬어요. 자기네가 개헌을 추진하는 게 60 민주항쟁의 뜻을 받드는 거래. 야권은 6월 항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야권은 6월 항쟁의 정신을 받들어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평범한 시민들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개헌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재 타도와 호원 철폐의 뜻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은 국민과 함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개헌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당은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은 오늘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그 방안은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자,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특히 국민의당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짱이다 진짜. 네. 자, 이게 이제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하던 말이에요. 꾸준히. 왜냐 이거 다들 아시죠? 개헌을 해야 자기네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죠? 대통령을 임기를 단축시키든가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총리 집중제로 가든가 그래야 이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한테 정권이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개헌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이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년에 하시잖아. 근데 이제 끊임없이 개헌을 요구하고 심지어 60 민주항쟁을 지금 개헌에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이런 네, 진짜 저는 진짜 욕 나올 것 같은 그거 보자마자 욕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60 민주항쟁의 정신을 자기네 개헌 요구를 거기다 갖다 붙이냐 이거죠. 근데 지금 KBS가 심지어 그걸 보도했단 말이에요. 다른 방송사도 그걸 보도를 안 했어요. 아이고. 자, 그걸 한 건을 보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굉장히 좋은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60 민주항쟁이 만든 체제의 한계다.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이런 보도를 낸 거예요. 오더를 받았네. 네. 그래서 만약에 개헌이 나왔으면 정말 이건 오더를 받지 않고서는 그 기자 스스로 떠올리기에는 그러니까. 네. 좀 근데 만약에 진짜 워딩이 개헌이랑 워딩이 딱 들어갔으면 이 보고서 제목이 딱 KBS의 그 개헌 보도로 나갔을 텐데 또 교묘하게 개헌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피했다는 건 더 교묘하다. 그러니까 더 알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여러모로 의심이 가는 보도라서 제가 우리 보고서는 딱 객관적인 나쁜 점만 딱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 이 보도는 취지 자체는 문제 없다. 잘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야당의 그 개헌 요구를 보도를 한 다음에 너네가 이런 보도를 내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썼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개헌을 말하진 않았지만은 개헌 없는 개헌 보도다. 뭐 요 정도로. 네. 개헌 없는 개헌 보도. 그래서 KBS 앞으로 개헌 얘기 꺼내면은 아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조심하십시오. 네. 저 요새 KBS, MBC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60 민주항쟁 30주년이 됐는데도 KBS, MBC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네.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문 네, 신문은요?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보도가 안 나오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MBC보다 더 나쁜 거 아니야? 기념식 하는 그 장면을 보통 스트레이트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보도가 없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맞춰봐야겠는데 누군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하고 지면도 한번 좀 봤는데 지면에는 어쨌든 없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심증이 가는 건 일단 조선일보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 그렇게까지. 그럼 어디를 예상? 딴나라 신문.
딴 나라 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정말 중앙일보 딴 나라 신문 아니에요? 아니 중앙일보니까. 두 분이 뭐야 답을 아시는구나. 왜냐면 제가 지금 중앙일보 아까부터 뒤지고 있었어. 엄청나게 뒤졌거든요. 광고를 다 뒤지더라고. 막. 아니 광고를 왜 뒤져요? 광고에 나오면 뭔 상관이지? 혹시 숨어 있을까봐. 이렇게 애절한 심정으로 찾았는데 없었고요. 진짜 보도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이한열 열사의 이름을 아예 보도를 안 한 곳이 중앙일보뿐이었고요. 야 너무한다. 저 이한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언제부터 찾았냐면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간 보도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한열 열사 이름이 1도 나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중앙일보, KBS, MBC예요. 이한열이 언급 안 한 거. 나오지 않았는데 뭐 그렇다면 행사 자체는 보도할 수 있잖아요. 찾아봤는데 기념식, 항쟁 이런 걸로 돌려서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10일자 지면을 다 넘겨서 봤는데 야 대박이다. 일체 없는 거죠. 그럼 민주항쟁도 아예 보도 안 한 거죠? 이한열 열사뿐만이 아니고. 얘기가 없는데 대신 뭘로 보도가 돼 있냐면은 6월 10일 날 두 개의 항쟁, 촛불항쟁, 뭐 6월항쟁 이런 단어가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하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 SBS 그것이 알고 갑자기 싶다. 그게 왜 나오죠? SBS 상당히 좋았다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주제로 한다. 예, 하면서 이런 뭐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를 물었다라는 뭐 그런 예고가 뭐야 보도 안 하는 거잖아. 예고 기사지. 이게 일단 하나고요. 그 미디어면에 나왔죠 그럼. 문화면에 나왔죠. 문화면에 그 봐요. 그럼 보도 안 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9일날 또 항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목이 2017 촛불은 87년 체제의 최고 성과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관련된 60 항쟁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주는. 뭐야 그것도 문화면이잖아. 네, 이것도 문화면입니다. 그냥 보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네. 보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렇게만 처리를 해주고 다른 내용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는데? 네, 없어요. 사설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이 당일 사설. 야 MBC는 체면 취해했네. 10일날 사설에 이제 취임한 달에서 뭐 기념식에 얘기했던 것들 발언을 정리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설이. 근데 여기서도 웃긴 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관련 그 당일 했던 그 발언들은 소개를 해주는데 60항쟁 기념식 얘기가 없어요. 중앙일보가 그날 쉬었나요? 단체로 쉰 거 아닐까? 신문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러시는지. 단체로 쉰 거 아니에요? 15만 신문만 낸 거 아니에요? 5.18까지는 우리가 뭐 보도하지만 60항쟁은 싫어. 요게 있는 거죠. 대통령 그럼 직선제 싫어 이런 거예요?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원을 하자는 거. 다시 호언으로? 아니면 개헌을 위한. 지극히 의심스러운. 아니면 차라리 정말 왜 평소 하는 것처럼 이런 거 말 따서 야당들 말 들어주는 척하면서 개헌하는 걸로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라. 그렇게 보도가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중앙일보는 원래 그러니까라고 하겠는데 아예 무서울 정도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네 그거였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나는 KBS, MBC 보면서 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보도를 안 한 사람이 있을 줄이야.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뭐라 할 말이 없다 정말. 진정한 딴나라 시. 진짜 대박이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녀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I see skies of blue. 종편. 그러면 제가 호식이 2마리 치킨. 이걸 진짜. 네, 이 회사 이름을 말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저혈한 범죄까지. 이 회장님 때문에 이 그 대리점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 가맹점들 있잖아요. 네, 장사가 안 된대요. 굉장히 요즘 힘들대요.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사실은
참 이 회장님에게 피해가 가게 하고 싶은 그 국민의 마음인데 이게 대리점 그러니까 네. 안 먹는다는 게 네, 말이죠. 그분들한테 또 회장에게 자, 두 마리 치킨의 회장 이 직원은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호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식인가 봐요. 저 이분은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회사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장사하려면. 근데 이제 저희가 6월 5일하고 6일 이틀간 종편에서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가지고요. 왜 이렇게까지 이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지?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좀 봤는데 불필요하게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 보도할 때 주의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이제 둔감하게 여기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져서요. 몇 개 써봤습니다. 몇 가지 사안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뤄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8개 정도 방송에서 이 아이템을 다뤘어요. 근데 그 모든 방송에서 다 똑같이 쓴 말이 그 피해자라는 호칭을 다루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20대 여성, 20대 여직원, 이렇게 이 두 가지 표현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은 몇 살인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는 20대 여성, 20대 여직원 이렇게 계속 20대라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모든 방송에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이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여성이라든가 그리고 나이대를 알려주는 것도 사실 불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해자라고 하면 되죠. 네, 피해자라고만 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 가해자의 악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젊은 여성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100배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20대 여성까지는 내가 좀 참아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뭐 여기서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은 입사한 지 몇 개월 차 된 신입 비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드러내는 아주 구체적으로 비서라는 직책과 입사한 지 몇 개월 차 안 되는 신입이라는 표현이 나와버리면 사실 그 회사에서 비서 게다가 회장 비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의 못 다니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본인이 원치 않는 수준으로 지금 노출돼 버린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계속 뭐 20 나이 얘기하고 네. 뭐 신입 사원 이런 얘기하는 게 더 선정적으로 보도하려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송 심의 규정에 보면 저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최대한 건조하게. 일단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이라는 방송에서 6월 6일 날 회장님과 여비서의 진실 게임 이게 제목이거든요. 소제목 그 방송 그게 또 왜 진실 게임이야? 그다음에 회장님 대 여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장님 vs 여비서. 야, 진짜 얘네 정신 나갔구나 진짜. 그래서 계속 그 비서 여비서라는 것을 이거는 정말 무슨 정신 나갔네 진짜. 야한 영화의 제목 같잖아요. 회장님과 여비서. TV조선이죠 지금. 예. 이거 미쳤네 얘네. 회장님과 여비서의 진실 게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강조했고요. TV조선 김강일의 신통방통도 6월 6일 날 법조 전문 기자라는 양은경 기자라는 분이 그 최우식 회장이 20대 여직원 그 자신의 비서라고 합니다. 네. 비서하고 이제 그 청담동의 일식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단둘이 식사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 비서직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 이 피해 여직원이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회장 비서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회사를 다니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건을 좀 조속히 종결하려고 합의를 한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신의 그 생각을 이거는 정말 사적으로 막 정말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이 방송에서 거의 2차 가해에 가깝게 이 피해자의 생각을 자기가 막 그러니까 이건 취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망상으로 자기 망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멘트는 정말 비서협회 이런 데서 이 방송을 걸어줘도 될 만한 내용이라고 아니 피해자인데 왜 자꾸 비서라 그래? 네. 그러니까 비서에 대한 굉장히 이상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이라고. 정말 나쁜 보도, 정말 기분 나쁜 보도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TV조선의 김강일의 신통방통 6월 6일 방송에서 계속 그 추측성 보도를 하는데요. 이 양흥경 씨라는 분이 좀 계속 아무튼 문제예요. 공개된 호텔 주변 CCTV를 보면 공개된 그 호텔 주변의 CCTV에 보면은 약간 뭐 그 주장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여성이 팔짱을 낀 듯한 모습을 하고 같이 이제 호텔로 가는 이제 그런 사진이 나오고요. 호텔로 자기 추측이잖아, 지금. 그런 사진이 나오고요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아무리 봐도 사실은 이 텔레비전에서도 보여줘요, CCTV를. 근데 팔짱을 낀 듯한 느낌을 저는 방송으로는 자세히 봤거든요. 못 본 데다가 굳이 이런 얘기를 팔짱을 낀 듯한 하면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아니 그거는 가해자 쪽 유리한. 그러니까. 네네. 이게 약간 그 꽃뱀이라는 네, 맞아요. 그 이 뒷받침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사람이네, CCTV 진짜. 화질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볼 수도 없는 데다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김강일 씨가 진행자가 이런 식으로 넘겨짚는 그런 말씀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팩트에 입각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과 여비서 또는 사장과 여비서 라고 진짜 얼척이 없다 진짜. 정신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김강일 씨가 뭐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피해 보상금이 오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까? 미쳤네. 그랬더니 이에 한술 더 떠서 양흥경 씨가 아까 말한 양흥경 기자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죠. 이게 전반적으로 합의라는 게 뭐 합의금을 뭐 대부분 다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말을 했습니다. 정신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꽃뱀 취급하는 그런 그 방송 내용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아까 양 기자 발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MBN의 아침엔 매일경제 6월 6일 날 방송에서 패널은 굉장히 멀쩡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널은 그냥 이거는 그런 진실 공방이 아니다. 피해자가 정말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몹쓸 짓이죠. 이런 것들 했다라는 것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성폭행 미수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차후에도 좀 조심스러운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좀 없어져야겠죠. 이런 부분. 김영호 씨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딱 바꾸는 거야.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유명 연예인 유흥주점에서 그렇죠. 나중에 사실은 나중에 또 무고로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좀 끝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최우식 회장을 두둔하는 식의 물론 지금 이 말 자체는 중립을 지켰다고 자기는 말하겠지만은 지금 명백하게 어찌됐든 있는 내용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굉장히 그 앞에 말한 그 이지수 변호사의 논지를 다 뒤집어 엎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다 쓰진 않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호식이 2마리 치킨은 너무 광고해줘요. 최호식 빌딩인가요? 호식이 2마리 치킨 빌딩인가요? 어마어마하던데요, 아주. 호식이 타워입니다. 호식이 타워. 호식이 타워. 네. 일명 호식이 타워인데 이게 이제 2015년 당시에 이제 330억 원을 이제 이거를 빌딩을 매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버셨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우식 회장이 엄청난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컸는지 이 회사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인지를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도대체 회사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왜 이게 이렇게 잘 팔렸는지 4인 가족을 놓고 봤을 때 치킨 한 마리 시키면 꼭 왠지 좀 뭔가 좀 부족하고 4인 가족이 봤을 때 아주 맛있게 딱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싸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그 야구 마케팅을 잘했어요. 프로야구 처음에 이제 삼성 라이온스 그 구장에 이제 그 과감하게 광고도 했고요. 팬들한테 이제 치킨을 많이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름도 굉장히 좀 친근하고 그래서 사업 능력은 참 뛰어난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다 친인척 가맹 프랜차이즈라는 한국기록원의 공식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가 조사를 했더니 작년에 20개 치킨 프랜차이즈의 창업 비용하고 가맹점 그리고 연평균 매출을 조사했더니 창업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이 바로 이 호식이 2마리 치킨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전혀 제가 몰랐던 이 회사에 대한 그
재미있는 정보를 너무 많이 주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그 능력자인 것처럼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소재 자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을 성희롱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성폭력 자체 그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그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방송이 화제가 된 것이 이 회사에 크게 사실은 특히 이 사람에게 별로 해가 된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한테만 큰 해가 되는 이 피해자가 과연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그리고 회사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이 언론으로부터 종편으로부터 굉장히 큰 그 피해를 입어버리는 2차 가해를 지금 당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방송을 계속 보고 있어야 진짜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폭력 그 피해자 최소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두둔하지 말고 피해자한테 이체 피해하지 말라는 너무 단순한 메시지인데 왜 그걸 이렇게 맨날 못 지키는지 모르겠어. 모든 그 혹시 방송 보도는 이게 나왔나요? 신문 방송은? 안 봤습니다. 저도 안 그러니까 봤어요. 왜 도대체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 무슨 여비서인데 뭐 20대 여비서 입사한 지 얼마밖에 안 됐고 계속 다니려면 합의를 했을 것이고 뭐 이런 소리를 왜 그렇게 떠드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저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위계에 의한 성폭행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맞아요. 그러니까 성폭력을 성애화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성폭력을 굉장히 야한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막 가해자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꽃뱀으로 몰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보도에서 하는 것과 이 시사 토크쇼에서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보도는 아무리 나빠도 계속 말하지만 짧고 약간 건조한데 시사 토크쇼는 막 쏙닥쏙닥 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네네. 그래서 더 기분 나쁘게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방송을 보니까. 우리 지금 방심이가 이런 걸 어떻게 줘야지. 요것도 이제 넣어줘야죠. 네.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언론이 보도에 대해 당당해야 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당당한 언론, 민언론과 함께 거침없는 개혁으로 바꿔서 언론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자, 그러면은 오늘 월요일 가볍게 몸 푸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요. 내일 좀 더 많이 털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